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 한국으로의 복귀를 이끈다. 데이트 영화는 소프트파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는 미국 언론 폴린 폴리시에 실린 한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지난주 넷플릭스 공식 주간 순위에서 1위에 다시 오르며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 영화 속 실제 가수들이 미국 버라이어티 쇼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화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열기로 다시 한번 한류 분석 외신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베이징의 한 신문에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 한국 문화 상품의 인기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은 문화 수출국이라기보다는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한국의 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연예계가 자유화되면서 한국 TV 드라마와 새로운 K-POP 아이돌이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한류는 대륙을 넘어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K-POP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인기를 얻고 호평을 받았으며, K-뷰티 제품이 글로벌 소매 업체의 선반에 빠르게 등장했습니다. 올해 여름 넷플릭스 영화 K-POP 데모넌터스가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예상치 못한 히트작은 의심할 여지 없는 문화적 거물로 빠르게 전환됐습니다. 애니메이션 뮤지컬은 악령 사냥꾼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K-POP 걸그룹 헌트릭스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악령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혼문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악령의 지배자 귀마는 사자보이즈라는 보이그룹을 결성하여 화내는 팬들 앞에서 귀에 쏙 들어오는 노래와 안무로 인간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헌트릭스와 싸웁니다. 6월에 개봉한 이후 K-POP 데모넌터스는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영화가 되었고, 극장에서 단 2일간만 개봉한 싱어롱 버전은 지난달 말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의 엄청난 성공입니다. 6월 10일 차트 기준으로 골든이라는 노래는 8주 동안 1위를 지켰는데, 이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긴 기록입니다. 영화의 4곡이 톱10에 들었고, 사운드 트랙은 현재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POP 업계의 실제 가수들이 부른 영화의 허구 K-POP 그룹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 그룹들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포티파이에서 현재 헌트릭스의 월간 시청자 수는 5천만 명 이상, 사자보이스의 월간 시청자 수는 3,300만 명인 반면, 블랙핑크의 월간 시청자 수는 3,200만 명, BTS의 월간 시청자 수는 2,600만 명입니다. 1992년 서태지를 필두로 현대 K-POP이 시작된 이래 K-POP 음악은 항상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어 왔습니다. 많은 작곡가와 프로듀서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 출신이며, 일부 한국 기획사들은 해외 인재를 한국으로 영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BTS를 제외한 대부분의 K-POP 그룹들은 최소 1명 이상의 멤버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세계 팬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K-POP 노래는 주로 한국어와 영어 가사를 섞거나 때로는 일본어와 중국어 가사를 섞어 각 국가의 언어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한국적인 요소보다 현지 문화 요소를 활용한 K-POP 그룹과 노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현지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외국인들에게 더 잘 팔리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어 노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를 연상시키는 세트장에서 한국인이 아닌 댄서들과 함께 촬영한 뮤직비디오 등이 그 예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영국을 기반으로 K-POP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여 탄생한 디어 앨리스와 같은 그룹일 것입니다. 멤버들은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의 엄격한 K-POP 연수생 제도를 거치지 않았으며 영어로 노래하고 말합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추세에 대한 반박입니다. 미국에서 애니메이션화되고 각본을 맡았지만 자랑스러운 한국 작품입니다. 출연진은 한국 국적자와 해외 거주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은 한국어와 영어 가사가 혼합되어 있고, 스토리는 한국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캐릭터들이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공연하고 역사적인 북촌 한옥마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낙상공원의 서울 성벽을 따라 낭만적인 산책을 하며 이태원 클라스와 힘센 여자 도봉순과 같은 K드라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배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의 흔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보이즈는 한국의 사신인 저승사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닮았고, 조선시대의 상류층의 공식적인 경우에 썼던 가시라는 높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또한 진우의 동물친구인 호랑이 더피와 까치 수지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민속예술인 민화에 주목하는데, 이는 조선시대 미술에서 흔히 함께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선택 외에도 영화의 줄거리는 한국의 유산과 정체성을 존중합니다. 영화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루미는 자신의 악마적 유산을 숨기고 진우는 자신의 인간적 과거를 왜곡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서 비로소 그들은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줄거리 구성은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에게 한국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작곡가와 아티스트들이 한국 디아스포라 출신이며, K-팝은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음악 산업에 참여한 한국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K-팝 데모넌트스는 한국 문화의 역사에 대한 헌신을 넘어 K-팝 그 자체에 대한 헌사이기도 합니다. 판타지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만 그 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열렬한 팬들에게 팬서비스를, 그리고 K-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는 각자 자신만의 시그니처 응원봉을 가지고 있는데 콘서트에서 흔들며 팬덤의 일원임을 보여주었고, 영화 팬들은 이미 이 응원봉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또한 K-팝 팬들이 얼마나 빨리 예전 인기 그룹에서 새로운 그룹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히 매년 70개에 달하는 새로운 그룹이 데뷔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의 멤버들처럼 헌트릭스와 사자보이 멤버들은 숨가쁘게 새 싱글을 발표하고 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인구 5,200만 명에 불과한 한국이 이처럼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K-팝의 부상으로 한국은 독보적인 영향력을 지닌 소프트파워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성장하고 세계화됨에 따라 한국은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류 상품, 특히 K-팝은 세계화에 대한 열망 속에서 한국적 뿌리를 얼마나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K-팝 데모넌트스는 소비자들이 한국 문화나 한국인의 정체성이 사라진 제품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공을 위해 미국이나 다른 대중문화를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객들은 K-팝 데모넌트스의 탁월함과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곳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무언가 때문에 K-팝 데모넌트스를 즐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인기 요인에 대해 궁금해하고 추측해 왔습니다. 영화는 그저 영화일 뿐이고 원작의 성공을 재현하려는 노력은 종종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성공으로 K-팝 데모넌트스는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연 듯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K-팝조차도 한국적인 면모를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결론은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장문의 기사로 나열한 듯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류를 이끈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